오늘 저희가 진행할 내용은 모듈 4 ACL에 대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듈은 컨셉에 대한 거라고 그 다음 절은 ACL 컨피규레이션 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모듈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ACL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희가 필터 건다고 하는데 ACL 필터 하는 거, ACL이 어떻게 이제 트래픽 필터에 대한 목적에 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스크처럼 우리가 와일드 마스크라는 걸 써가지고 그 영역에 대한 걸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크리에이션 할 때, ACL 크리에이션 할 때 약간의 팁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소스 쪽에 거는 게 좋을지, 데스티네이션에 설정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ACL에 대한 것이 스탠다드가 있고요. 익스텐디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4에서는 이런 ACL 전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ACL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ACL 하는 목적이 보게 되면 패킷 헤더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나서 그거에 대한 패킷을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컨피규레이션이 없습니다. 아무런 컨피규레이션이 없습니다. 근데 ACL에 대해 컨피규레이션을 딱 하게 되면 네트워크 패킷에 대해서 지나다니는 거에마다 이제 필터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킷의 포워딩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ACL이라는 게 리스트잖아요. Sequential of List예요. 커밋 할 건지 디나이 할 건지에 대한 것.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하나의 엔트리에 대한 것을 ACE라고 씁니다. 엔트리라는 거에 대한 엔트리가 쭉 리스트업되어 있는 것이 ACL이라고 하고요. 근데 ACL에 대한 것도 그냥 ACL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그냥 공통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이 ACL 컨피규레이드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지날 때 라우터는 그 ACL에 있는 그 정보 하나하나하고 전부 다 컴페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싱 타임을 잡아먹죠. 그러니까 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CL 처리할 때 이 순서가 있어요. 앞에서부터 이제 쭉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딱 필터가 되면은 그걸로 동작하기 때문에 뒤에 그 필터 정보는 이제 수행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매칭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패킷 필터링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우터가 실행되는 것이 뭐 있냐면 이런 것을 실행합니다. 근데 ACL 우리가 리스트한다고 이제 하는 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것을 리미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에 대한 것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ACL 해가지고 얘가 하나하나씩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지연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못 들어오게 하거나 못 나가게 하거나 좌우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인 네트워크에 쓸데없는 트래픽들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래픽 리미테이션 할 수 있고요. 플로우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 컨제스천 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컨제스천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플로우 컨트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것을 뭐 전체 레벨은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시큐리티에 대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래픽 타입에 따라 가지고 타입에 따라서 그것을 필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퍼밋하거나 디나이에 대한 것을 스크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트래픽의 어떤 클래스에 대한 프라이어리티, 클래스 단위에 대한 걸 앞에서부터 이제 순서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처리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클래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패킷 필터링을 어느 레벨까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레벨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 안에 특정 키워드를 찾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우리가 ACL이라고 해서 제공하는 것이 어느 레벨이냐 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아웃고잉 하는 거하고 인커밍 하는 거하고 인커밍하고 아웃고잉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크라이테리아, 그 기준을 뭐로 주냐? 레이어 3하고 레이어 4에 대한 것이고요.
시스코 라우터에서는 그걸 스탠다드 ACL, 익스텐디드 ACL이라고 해서 스탠다드 ACL은 레이어 3에 대한 것만, 그다음에 익스텐디드 ACL 같은 경우는 TCP, UDP 레벨의 포트로 번호, TCP/IP 포트 번호,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그 프로토콜 타입에 대한 옵션에 대한 거까지 하는 것이 이제 익스텐디드 ACL이 되겠습니다. ACL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ACL 우리가 설정한다는 것은 어떤 룰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해가지고 인바운드 하는 거거나 혹은 아웃바운드로 나가거나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어떤 룰을 정하는 것이 바로 ACL입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트래픽,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ACL이라고 하는 것이 라우터 itself에서 오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트래픽이 지금 인터페이스가 쭉 있을 때 아래쪽 인터페이스에서 올라오고 와서 이제 전달해야 되는 것이 있고, 사실 라우터 사용자 그 라우터 사용자라기보다는 라우터 관리자가 또 내려보내는 트래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트래픽에 대한 것은 ACL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바운드에 대한 것은 이게 보게 되면 어디 아웃바운드 가기 전에 하는 것이 인바운드 ACL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야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라우터 다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라우터에 올리기 전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웃바운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우팅 돼가지고 이제 나가는 곳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라우팅 됐는데 나가려고 할 때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인바운드하고 무관하게 일단 필터링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ACL을 우리가 인터페이스에다 적용했을 때 얘가 어떤 동작으로 하느냐에 대한 스텝이 있습니다. 아우터에 이제 딱 들어오게 되면 인바운드가 되겠죠. 인바운드에서.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제일 먼저 하는 게 소스 IP 어드레스에 대한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부터 ACL 리스트 쭉 있는데 이 소스 주소하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비교를 하겠죠. 근데 이게 매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그 필터 할지 포워딩 할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퍼미션 할지 디나이 할지에 대한 것을 이제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매치가 안 되면 어느 아무것도 매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매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킷 디스가드예요. 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ACL을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냥 기본이 디폴트가 그냥 지나다니는 거야. 근데 ACL을 딱 거는 순간 implicitly 전부 다 deni에요. implicitly.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에 대한 동작이 바뀌었습니다. ACL 걸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잘 지나다니는데 ACL 하나라도 걸면 내가 보내야 될 거를 다 해야 돼. 앞에서부터 정의를 하고요. 거기가 정의되지 않은 것은 implicitly deny예요. 그러니까는 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패킷이 이제 폐기가 됩니다. 요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앞에 한 거에 대한 건 동작했으니까 나머지도 다 지나갈 거야?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implicitly deny가 마지막 이어서 올 트래픽을 블락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컨피규레이션에 쓸 때 이것이 이제 숨겨져 있고 디스플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CL에서는 최소한 하나의 퍼밋에 대한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에 대한 퍼밋이 없으면 거기 인바운드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implicitly deny만 앞에 deny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썼어. 그런데 뒤에 맨 끝에 나타나진 않지만 이게 implicitly deny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그 라우터에 지나다니는 패킷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 이상.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보낸다라고 해야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자, 패킷 트레이서 한번 여러분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서브넷 만들 때 보면 넷마스크 갖고 나서 주소했듯이 여러 개에 대한 것을 묶어서 표현했듯이 ACL 할 때에 대해서도 여기도 여러 개 묶을 수 있는 와일드 카드가 있습니다.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서브넷 매스크하고 비슷하고요. 뭐 엔딩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IPv6 매칭에 대한 걸 했는데 서브넷 여기 매스크하고는 달리 거기서는 1을 썼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0을 씁니다. 그래서 좀 반대예요. 리버스로 합니다. 조금 익숙하지 않은 건데 뭐 오히려 몇 번 해보면 여러분이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ASA는 32비트 와일드 마스크를 써가지고 어드레스에 대한 매치를 하는데 와일드 마스크 제로로 되면은 앞에 부분은 무시. 그다음에 1이 되게 되면 매치되는 거에 대한 걸 하고요. 1이 되는 것은 이제 그 뒷부분은 무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일단 보면 알 거예요. 자, 우리가 봤었던 이게 보게 되면 이게 보면 255, 255, 255, 255, 255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호스트 스페시픽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는 전부 다 000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올 매치에 대한 것이 됩니다. 오히려 이거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넷마스크 쓸 때에는 이게 255, 255, 255.0 해서 앞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매칭에 대한 거를 처리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000에서 요 앞에까지에 대한 것이 지금 와일드 카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수리 옥텟에 대한 건 매치, 그다음에 뒷부분에 대한 건 무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63, 그러니까 이건 0000 192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19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2비트가 되잖아요. 2비트까지가 매칭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써볼까요? 이 여러분들이 이제 또 128, 192, 그다음에 240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지금 25 슬래시, 그다음에 26 슬래시, 27 슬래시 이렇게 됐잖아요. 그다음에 248, 그다음에 23인가요? 230. 저도 헷갈리는데 248까지 가지고요. 이 맨, 맨 마지막은 좌우지가 제가 255 역으로 쓰면 256 맨 마지막이 그 다음에 이 두 개, 네 개, 252, 252 요게 이제 30이잖아요. 30 맞죠? 제가 중간에 값을 좀 빼먹었나 봐요. 252가 이제 30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 빼면은 248. 뭐 좌우지가 뭐 많이 쓰는 걸 제가 쓰면 저도 좀 오랜만에 하니까 좀 헷갈렸는데 자 요거에 대한 것이 이제 25고요. 25비트까지고요. 그러니까 25비트까지고 그러니까 24까지 하고 앞에 3바이트하고 1비트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92가 이제 24하고 이제 2비트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틀렸네요. 240이 아니라 였다가 32를 넣으면 224가 되네요. 224. 여기가 틀렸네요, 제가. 28 이렇게 되는 거니까. 27, 참 27. 그러니까 24 플러스 3비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에 해당하는 값이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와일드 카드로 표시하면 0, 111, 111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이 요 값 자체가 그다음에 0, 0, 11, 11, 11 이렇게 대한 값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127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63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값이 이제 여기 위에 요겁니다. 요거 제가 조금 맨 처음에 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에까지 내려가는 것이고요. 252가 아니라 248 이거네. 여기가 틀렸네요. 또 제가 248 248이 이제 여기가 30비트까지에 대한 것이죠. 248 그게 이제 여기가 됩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4개
대한 걸 쓰죠. 그래서 하나는 네트워크 주소, 하나는 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 맨 뒤에 번호. 그렇게 되면 여기에 쓸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호스트만 지정할 수 있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나다니는 트래픽에 대한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두 개의 호스트 주소하고 여기에 쓰는 브로드캐스트 요 세 개의 주소에 대해서 요 세 개의 주소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음. 자, 그렇게 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사실 2비트만 매치되는 거가 이제 요거에 대한 거. 자, 우리가 그동안 썼었던 네트워크 마스크가 앞에 1로 시작하고 뒤에 0을 썼다면 여기는 그게 아니라 앞에 0으로 하고 뒤에 1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CL 만약에 ACL10이라고 하는 것이 ACL10이라고 하는 코맨드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1.1에서 호스트에 대한 것을 그 퍼미션을 해주고 싶을 때 그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인데 요 ACL10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코맨드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개의 리스트를 쭉 있을 때 ACL10이라고 엔트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 엔트리가 뭐냐면은 얘만 이제 지나가게 하고 싶어. 얘만 지나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못 지나가게 하고 싶어. 그때는 이 값을 쓰면 되는 거죠. 이 값을. 그래서 192.168.1.1만 요 와일드 카드를 정해 가지고 커밋되는 것은 요거 하나에 대한 것만 딱 지정합니다. 그거에 대한 명령이 이렇게 써요. 액세스 리스트 10 요게 이제 하나의 명령이에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앞에 우리가 컴페어 할 때 순서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순서에 대한 값이에요. 그래서 192.168.1.1에 대한 것을 0.0.0.0만 요것만 퍼미션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브넷 한번 해볼까요? ACL10이라고 하는 엔트리가 뭘 하는 거냐면 192.168.1.0에 대한 여기 있는 모노 호스트를 보내고 싶어요. 그때 0.0.0.0.255라고 하는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것이죠. 192.168.1.1서부터 255까지 해서 보면 168 168 1.0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걸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것이 그리고 여기는 앞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요 값이랑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CL10이라고 하는 거에 액세스 리스트 10 192.168.1.0에 0.0.0.255를 여기 터밋하고 요것만 이제 전달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와일드카드에 대한 IPv6 어드레스 매칭하는 거에 대한 걸 하겠는데 만약에 요거를 지금 보면 유의로 했네요. 우리가 슈퍼셋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슈퍼셋에 해당 192, 168, 16.0하고 192, 168, 17.0 해서 끝에서 30일까지 그렇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16에서 17, 18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거 할게요. 그냥 15까지예요. 15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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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6에서부터 이 뒤까지 값이 여기 16에서부터 여기 보면 31까지예요. 16에서 31까지에 대한 걸로 매칭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ACL10 커맨드에 대한 걸 하는데 액세스 리스트 10 192, 168, 16.0 0.0.15.100 255 슈퍼셋 하듯이 위에 요거에 대한 것만 퍼밋에 대한 것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조금 여러분이 처음 해보는 것이어갖고 좀 익숙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보면 와일드 카드 마스크에 대한 거를 하는 것이 약간 챌린저블 할 수 있다는데 글쎄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저지간 여기에 대한 예로서 255에서 이제 그거를 서브넷 마스크를 이제 빼는 거를 와일드 카드 계산하는 거라고 일단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거요. 168 3.0 3.0에 대한 와일드 카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요거에 대한 거에서 그럼 이거를 255에서 이걸 빼면 된다. 그럼 이 값이 얼마냐면 0.0.0.255 이 값이 바로 와일드 카드 마스크가 되고 그걸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된다. 마찬가지에 대한 걸 여기 또 했습니다. 연례 유저,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연례 유저가 서브넷에 이렇게 있을 때, 연례, 그러니까 16이죠. 그러니까 요 240이죠. 240 16가지니까 16이니까 16. 그러니까 이 32서부터 6, 그럼 어떻게 16을 합하면은 48까지요. 48까지. 그걸 허락하는 거에 대한 거야. 그거에 대한 계산할 때 25점에서 요거에 대한 마스크를 빼면은 바로 요 값이 나온다. 요 값에 대한 걸 하면 되고. 그다음에 또 얘기하면 뭐 10.0하고 뭐 11.0 두 개에 대한 걸 허락하고 싶을 때 이거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192, 168, 10.0에 서브넷 프리픽스가 23비트. 그럼 이건 얼마냐면 요 값이죠. 요 값. 254. 25.25.254.20이 바로 서브넷 마스크죠. 그럼 이거에 대한 것을 25에서 254.0을 빼면은 그 값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일드 카드를 쓰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우리가 많은 또 키워드를 쓰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0.0.0.0에서 스페시픽하게 호스트를 딱 정할 게 아니라 그냥 호스트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 전체에 대한 걸 하지 않고 그냥 any 해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그거를 쓸 수 있는 또 키워드가 있습니다. 호스트하고 any를 가지고 나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ACL 크리에이션 하는 가이드라인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L을 쓸 때 ACL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라우터 인터페이스에 할 수 있는데 보게 되면 이 V4, V6 전부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 ACL이 적용될 수 있어요. IPv4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IPv6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별개로 동작을 합니다. ACL이라고 하는 것을 뭐 양방향에 대한 거를 컨피규레이션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ACL에서만 그 필터링에 대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약간 이거에 대한 팁 혹은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한번 뭐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잘못 만들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큰 대가가 치러지게 됩니다. 네트워크가 이제 동작이 안 하거나 난 요렇게 했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쪽까지 영향을 미쳐 가지고 다른 쪽 트래픽이 전달 안 되거나 뭐 내가 여기를 블락을 해야 되는데 다른 쪽이 블락이 된다든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Organizational Security Policy. 우리가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policy가 있습니다. 시큐리티에 대한 것은 뭐 암호 프로토콜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야, 여기는 우리 교무처니까 학생들이 접근하면 안 돼. 근데 이 시스템에 교수님들이 뭐 성적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일부는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한 그것이 이제 시큐리티 팔리시죠. 그 팔리시에 대한 것을 일단 기초로 해서 ACL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라이트를 해보세요. 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은 손으로 한번 이렇게 라이트 아웃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ACL을 만드는데 그 텍스트 에디터를 쓰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걸 내가 만들어 놓고 한참 있다가 또
이게 뭐였었지? 모를 수 있잖아요. 물론 문서화가 돼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바로 거기에 대한 그 컨피규레이션을 보고 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리마크라는 걸 써 가지고 다큐멘테이션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네트워크에다가 이걸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전에 ACL에 대한 것을 반드시 테스트를, 이 프로덕션 네트워크 있고요. 디벨롭먼트 네트워크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상용망이 있고 간단하게 뭐 테스트망이라고 할까요? 뭐 디벨롭하는 과정에 있는 네트워크에다가 반드시 한번 테스트를 적용해 놓고 나서 해라. 바로 내가 이거 했다가는 상용 네트워크에서 돌아가시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ACL에는 스탠다드가 있고요. 익스텐드가 있는데 이거는 소스 IPv4 주소에 대한 것을 커밋할 것이 디나이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스탠다드 ACL입니다. 익스텐디드 ACL은 어떤 거냐면은 앞에 소스 IPv4 어드레스하고 IPv4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그러니까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에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타입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CP, UDP 포트를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xtended ACL은 이 소스 IPv4 주소 하나만 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영역에 대해서 이거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넘버드 ACL이라는 걸 씁니다. 넘버드 ACL을 보고 나서 이게 스탠다드인지 익스텐디드를 알 수가 있어요. 1에서 99, 1300에서 1900, 1999까지는 스탠다드 ACL을 쓰고요. 100에서 190까지, 그래서 2000에서 269까지는 익스텐디드 ACL을 씁니다. 딱 봤을 때 원래는 1에서 99, 100에서 199까지로만 했는데 이제 확장을 한 거죠. 1300에서 1999까지, 2000에서 2699까지에 대한 거를 확장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이 참 궁금할 때 액세스 리스트에 이제 물음표를 하게 되면 그게 설명이 나옵니다. 1에서 99, 100에서 199, 1100에서 1199 이렇게에 대해서 익스텐드에 보면 맥 어드레스까지도 할 수 있네요. 지금 700 단위에 대한 게 이제 맥 어드레스에 대한 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확장을 해놨습니다. 자, 네임드 ACL이라고 해가지고 네임드 ACL이라고 하는 것은 그 컨피규어는 조금 프리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괜찮게 쓸 수 있도록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네임이 뭐냐면 FTP 필터입니다. 여기 보면 ACL FTP 필터 해가지고 이렇게 네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스탠다드 익스텐디드 ACL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 ACL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네임을 줘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봤을 때 지금 IP 액세스 리스트라고 하는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에서 지금 뭐가 있는지를 그 안에 들어가는 커맨드죠.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네임드 ACL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IP 액세스 리스트, FTP 필터에 대한 것이고요. 뭐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요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이게 FTP는 20번하고 21번 두 개로 나눠갖고 하나는 컨트롤이고 하나는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트래픽이에요. 그래서 두 개 트래픽 중에 여기 보면은 그거에 any 이퀄 이거가 똑같은 거 그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이 뭐였었죠? 192.168 10.0 10.0에 0.0.255. 그러니까 10.0의 모든 호스트들 10.0에서 오는 호스트들 중에서 TCP의 FTP에 대한 거. 이 이제 포트 번호 TCP에 대한 포트 번호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이 명령이 뭐냐면은 192.168 10.0에 있는 호스트들의 FTP 컨트롤하고 FTP 오는 거 20번하고 21번하고 나눠져 있는 거에 대한 걸 다 퍼미션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그 한번 그 ACL을 걸게 되면 여기에 리스트가 안 돼 있으면 implicitly deny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커밋에 대한 걸 써놔야지, 하나 이상은 써놔야지만 이제 그 라우터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관심사항은 그거보다도 일단 named ACL입니다. named ACL 쓸 수 있다는 거 숫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ACL을 써야 되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 어디가 좋겠느냐, 뭐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으면 내가 지금 영향을 미치는 고기에 제일 가까운 데다가 써야 되겠죠. 전혀 엉뚱당투한 데다 써놨다가 다른 것도 못 들어가거나 다른 것이 불나게 되면은 지나가거나 그럼 곤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CL에 대한 것은 가능한 효과가 큰 쪽에 넣어야 되는데 익스텐디드 ACL 같은 경우는 트래픽 필터하는 소스에 가깝도록, 그 다음에 스탠다드 ACL은 될 수 있는 대로 데스티네이션 쪽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익스텐디드 ACL은 그 소스 근처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에 대한 것은 이쪽에, 만약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뭐 이쪽 관련된 거를 한다든가, 여기 보면 192.168 30.0 네트워크이고 얘는 31.0 네트워크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아까 넷마스크로 표현했을 때에 대한 것을 써보면은 192.168. 30.0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30.0하고 0.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와일드 카드는 0.0.1.255 하게 되면 30하고 31 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30하고 31.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이것은 스탠다드 ACL 가까운 거에 대한 것은 여기다가 요 네트워크에 쓰는 거죠. 이제 외부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어떻게 필터해, 아니면 커밋해에 대한 것을 여기 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익스텐디드 ACL인 여기도 뭐 네트워크는 동일한 상황이네요. 192.168. 10.0이고요. 근데 0.0.1.255에 대한 와일드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만약 익스텐디드 ACL을 뭐 하려고 할 때는 좌우지간 이쪽 소스 쪽에 가까운 쪽으로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ACL에 대한 효과를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이 오거니제이션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을 그 범위를 이제 확장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에 관련된 밴드위드스에 대한 것을 뭐 더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컨피규레이션을 상당히 이지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거니제이션 컨트롤에 대한 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팔리시에 대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그 어떤 컨트롤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걸 할 수 있고요. 거기 지나다니는 트래픽에 이상한 트래픽에 대한 걸 필터함으로써 밴드위드스를 그냥 잡아먹는, 그래서 뭐 실제 잘 쓰는 사용자들에 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트래픽들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 보면 데스티네이션에다가 ACL 설치하게 되면 그쪽에 밴드위드스를 쓰지 않는 밴드위드스를 이제 unnecessary 밴드위드 쓸 수가 있고요. extended ACL을 만약에 쓸 수 있다면 쓴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필터 소스에서 오는 필터에 의해 갖고 역시 이제 밴드위드스 줄일 수 있고요. 음, 뭐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네요. 거기 보게 되면 어드민이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192, 168, 10.0에서 오는 트래픽, 그래서 30.0에 가는 트래픽에 대한 거를 내가 프리비트하고 있어요. 프리벤트 하고 싶어요. 못 가게 하고 싶어요. 못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이 어디냐면은 지금 10.0이 여기 있네요. 10.0 여기가 10.0 네트워크이고요. 여기가 10.0 네트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30.0은 여기네요. 여기 이쪽이네요. 이쪽이에요. 근데 여기 사이에서 지금 일로 가는 트래픽, 일로 지나다니는 트래픽을 이제 막고 싶은 거야. 막고 싶은 거야. 자, 그걸 쓸 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10.0 라우터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이죠. 이쪽은. 그러니까 이거는 스탠다드 ACL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소 전체 거기 트래픽 전체에 대한 걸 다 막은 거예요. 소스 어드레스 여기서 오는 소스 어드레스를 막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는 소스 어드레스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여기다 썼네요. 10.0에서 오는 것을 여기서 필터링을 했습니다. 10.0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이제 10.0 트래픽이 여기 가는데 문제 없고요. 10.0이 예를 들어서 31점으로 갈 때 문제가 없나요? 30일 가는 거 문제 없죠. 왜냐면 여기 그 와일드 카드가 어떻게 되냐면 와일드 카드가 이제 0.0.0.255가 되니까 만약에 이게 앞에서 썼던 0.0.1.255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소스가 10.0에서 오는 것도 안 되고 11.0에서 오는 것도 10.0이나 11.0에서 오는 거 다 이렇게 쓰면 이게 다 여기서 불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기 보면 24까지니까 우리가 255 여기까지만 하니까 오는 트래픽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31.0으로 가는데 문제 없고요. 30.0으로 오는 거는 얘가 이제 여기서 블락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R소리의 인터페이스가 지금 보면 인바운드에 대한 거, 저는 지금 아까 여기에 대한 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아웃고잉에 대한 아웃바운드, 이쪽으로 나가는 거 두 가지. 이 라우터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위에 할 때는 이게 필터를 해서 여기 아까 요 네트워크도 31점에서 오는 거 또 필터링을 이 되는 거가 나오네요. 여기 보게 되면 R3가 10.0 네트워크에서 오는 트래픽도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가 적절하지 않고 반면에 여기 보게 되면 G001 인터페이스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치 않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그럼 잘못했나 봐요.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 필터링을 하게 되면 아까 필터에 대한 거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필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10.0에서 지금 블락하고 싶은 거는 30.0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디나이 하고 싶은 거고요. 디나이 하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되는지를 봅시다. 이게 31.0도 이게 여기는 이제 퍼밋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트래픽에서 했을 때 만약에 이쪽에 했을 때 보면은 10.0에서 오는 것도 블락이 된다고요? 왜 되지? 보게 되면 커밋 자체에 대한 거를 0.0.0. 저는 아까 이제 0.0.0.25를 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쓴 것이 0.0.1.25를 쓰게 됐나 봐요. 여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의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딱 봤을 때는 여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그 와일드 카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Extended ACL 하는 거 볼까요? Extended ACL은 소스 쪽에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하게 붙이는 게 좋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오거니제이션이 지금 ACL에 컨트롤 하고 싶은 거고요. 컨텍스트에 대한 걸 익스텐드 한 거에 대한 것을 지금 ACL 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FTP 트래픽이네요. FTP하고 텔레 트래픽이에요. FTP는 앞에 20하고 21이었고요. 텔넷이 23인가 그럴 거예요. 포트 번호가. 그거에 대한 트래픽을 블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할 때에는 가능한 한 소스탄에 가까운 거에 대한 걸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라우터하고 이 라우터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내가 다 할 수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 라우터에 대한 것을 내가 못해 라고 하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 트래픽에서 어, 나가는 거, 이 나가는 거에 대한 걸 블락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운영자가요. 그래서 뭐냐면 30.0 네트워크 192.168 11.0에서 오는 요것만 지금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요것만 못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요것만. 근데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컴퍼니 입장에서 야 여기서 오는 거에 대한 거를 우리 쪽에서 이거를 좀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갇힐 때만 이게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거 관계없이 못다 내가 이제 관리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R3에서 만약에 Extended ACL을 만약에 이걸 한다면 R3에서 ACL Extended R3를 한다면 어드민이 이제 R3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없고 in addition unwanted 트래픽이 전체 네트워크를 지나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굳이 이 트래픽 여기서 여기 와서 잘릴 건데 여기 와서 이제 블락이 될 텐데 굳이 여기까지 여기 이 트래픽을 지나다니게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 아예 못 가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R1에서 이거에 대한 것이 R1에서 보게 되면 소스 어드레스하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다 정해서 익스텐디드 ACL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스 어드레스는 여기고요.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은 지금 190.168, 10.0 이쪽으로 가는 거를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192 여기 보게 되면 두 개의 인터페이스에서 다 가능합니다. 여기 이쪽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쪽이 있고요. R1 G001에 대한 인바운드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ACL에 대한 거를 지금 이쪽에다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쪽에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트래픽이 이렇게 전달되는데 일로 들어오는 지금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할 걸래 아니면 이 라우터에서 나가는 아웃바운드에 대해서 할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라우터 입장에서는 라우터 들어오기 전에 인카밍 할 때 막아버리는 것이 라우트 프로세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아웃바운드 할 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에서 오는 트래픽이 떠나는 트래픽을 다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보내게 되는 거고요.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라우터에 못 지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192.11.0으로 가는 거에 대한 리빙하는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여기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부분에서 ACL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그거는 별도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모듈 4 ACL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사실 컨셉은 간단합니다. 내가 보내고자 하는 것, 막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씩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써가지고 A 소스 어드레스라든가 혹은 익스텐드 같은 경우는 소스 데스티네이션 프로토타입 그다음에 포트 넘버까지 해서 검색해서 그걸 퍼밋 디나이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듈 4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